뇌 노화와 치매 예방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식습관입니다. 내가 결국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나의 노화 속도가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치매를 예방하는데 널리 알려져 있는 가장 좋은 식품 한 가지만 꼽으라면 를 꼽고 싶습니다. 그것이 5년 생존율을 더 높인다는 결과도 있거든요. 이것만 잘해도 노후에 1억을 아낄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드디어 100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지금 65세 이상 인구의 거의 10분의 1이 치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85세 이상의 노인층에서는 약 40% 이상이 치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령화되는 것이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일 텐데요.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뇌는 작아지고 뇌 신경 세포들 사이의 연결망이 상당히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합적인 사고 과정이 줄어들게 되고 또 과거에 저장해놨던 기억을 끄집어내는 과정도 어렵지만 새롭게 기억을 저장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부족해지기 때문에 치매 발병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치매가 많아져 보이는 이유는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사회에서 수면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적은 수면 시간이 결국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상당히 깨트리게 되는데요. 이럴 때 혈압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이것이 곧 혈관이 망가지면서 뇌졸중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혈관성 치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트레스와 수면 장애가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률을 높이기도 하지만 교감신경계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 혈관성 치매도 악화시킨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원인 말고도 치매의 원인 중에 치주질환이 있습니다. 치주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감염된 감염원이 뇌 안쪽으로도 파고들어서 또 뇌병증을 일으킨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심한 치주질환을 앓다가 치매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된 분의 뇌를 해부를 해보면 치아 주변에서만 발견되는 세균이 뇌 안에서도 발견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직접적 전파가 뇌를 좀 손상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치주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염증성 반응 그리고 또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같은 화학 물질들이 주변 조직으로 점점 퍼지게 되고 뇌의 염증 반응 또 뇌의 퇴행적 변화를 더 가중시킨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 전파 그리고 간접적인 염증성 화학 물질의 전파 때문에 뇌의 퇴행적 변화가 심해진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뇌 노화와 치매 예방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식습관입니다. 내가 결국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나의 노화 속도가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역시 뭘 먹어야 할지 잘 찾아봐야겠죠. 치매를 예방하는데 널리 알려져 있는 가장 좋은 식품 한 가지만 꼽으라면 브로콜리를 꼽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장 건강을 튼튼하게 만들거든요. 미국 암협회에서는 대장암 수술이나 유방암 수술 직전에 일부러 브로콜리 숲을 먹으라고 권고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5년 생존율을 더 높인다는 결과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항산화 성분이 많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장 건강이 튼튼해야 결국 뇌 건강도 튼튼해진다는 이 장뇌축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채소니까 브로콜리 좀 많이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천드리고 싶은 것이 견과류거든요. 근데 견과류 좋다고 해서 또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반줌 정도만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떤 견과류든지 상관없습니다. 딱딱하고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들 다 견과류라고 생각해 주시고 예를 들면은 브라질 너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 정도만 드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호두로 드신다면은 3알 정도 드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견과류 이렇게 포장해서 나오는 제품들도 많은데요. 그런 것들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매 예방을 위한 음식을 선택하실 때 이 음식이 내 장 건강에 도움이 되나? 이런 걸 기준으로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나의 장 건강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음식들이 있었다면 그런 거 위주로 좀 식사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치매 발병률이 좀 낮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아마 커큐민의 섭취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도 사람들이 카레를 많이 먹잖아요. 카레 속에 커큐민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카레도 좋지만 강황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또 남도 쪽에서 많이 나온 울금 같은 거에도 커큐민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기호식품 삼아 좀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음식들 외에도 특히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드시면 좋을 만한 음식들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제일 좋은 게 신선한 야채와 함께 좋은 올리브유를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식용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향긋한 올리브유가 되겠죠. 한국적 정서에 맞춰서 말씀드리자면 달걀 후라이 정도를 하나 해서 들기름을 싹 뿌려서 먹으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에 불포화지방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들기름에는 오메가3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제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보다도 사실 들기름 자체가 훨씬 더 그 성분적으로는 더 좋거든요. 따라서 들기름 한 스푼 달걀 후라이에다가 쫙 둘러서 드실 수 있다면 굉장히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할수록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뇌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들, 특히 이제 국내에서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들이 대표적인 게 참치 통조림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이제 고등어 조림이라든지 고등어를 좀 쪄서 만드는 찜 같은 요리들도 상당히 좋고요. 물론 이제 구워서 먹는 것도 좋은데 너무 강하게 가열하지 않고 좀 저온으로 가열해서 만든 고등어 구이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등푸른 생선을 통해서 아주 양질의 훌륭한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품들 많이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들께서는 잘 모르는 의외의 식품이 치매 예방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늘 먹는 탄수화물의 종류를 좀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크게 백색 탄수화물과 갈색 탄수화물, 초록색 탄수화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백색 탄수화물을 줄일 필요가 있는데 백미로 된 음식들 또는 이제 떡 같은 것들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뿐만 아니라 정제된 설탕도 포함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고 갈색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이 좋은데 대표적인 것들이 통곡물로 만들어진 음식들입니다. 통곡물로 조리된 밥도 마찬가지고 또 빵을 선택하실 때에도 가능하면 현미 같은 통곡물로 만들어진 빵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죠. 사실 그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역시 녹색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녹색 탄수화물은 말 그대로 채소를 말하는 건데요. 특히나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채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어떤 종류든지 채소에는 좋은 비타민들도 많이 들어있고 각종 항산화 성분들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종류를 가리지 않고 많이 드셔주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그 중에서도 가능하면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 장에서의 좋은 미생물 환경을 많이 만들고 좋은 뇌신경 전달 호르몬들이 많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억력도 좀 끌어올리고 먼 훗날 찾아올 수 있는 치매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수화물만 잘 선택해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치매 예방을 위해서 챙겨주시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영양제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한국인들의 오메가3 섭취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메가3는 대표적인 불포화지방산인데 우리 뇌신경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의 대부분이 불포화지방산으로 되어 있고 나이가 들수록 무조건 뇌신경이 나빠지는 건 아니고 연결망을 더욱더 촘촘하게 만들면서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오메가3거든요. 등푸른 생선 섭취가 아주 많고 오메가3를 내가 많이 먹고 있다면 굳이 따로 먹을 필요는 없겠지만 일반적인 나의 식단에서 그 비율이 좀 적다면 오메가3를 따로 영양제로 섭취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유럽에서 상당히 많이 각광받고 있는 건데 바로 은행잎 추출물 성분입니다. 유럽에서는 전문적인 치매 예방 약제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은행잎 추출물을 사용을 해왔는데요. 너무 흔하다 보니까 별거 아닌 영양제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영양제는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2019년도에 랜시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학술지에 건강한 사람도 멜라토닌을 섭취해주면 뇌건강 상태가 좀 더 오랫동안 좋게 유지될 수 있다는 취지의 연구 논문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문의약품으로만 묶여 있어서 처방전 없으면 구하기 어려웠는데요. 최근에 식물에서 직접 추출한 이제 식물성 멜라토닌 영양제도 최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물성 멜라토닌인 경우에 이제 지속 시간이 대개 2-3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면의 길이를 늘리는 데는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입면하는 단계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숙면을 취함으로써 뇌의 피로를 좀 감소시킬 수 있고 뇌에 쌓여지는 노폐 단백질의 배출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이 멜라토닌을 따로 섭취해 주시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분비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화학 물질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분비되면 분비될수록 좋은 건데요. 낮에 좀 햇살을 많이 받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50살이 넘어가면 멜라토닌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70살이 넘어가면 거의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좀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술이죠. 술은 우리 신경에 직접적인 독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술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중간 산물도 역시 직접적인 신경 독소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섭취하는 순간부터 계속 나의 신경을 괴롭히고 망가뜨리게 되는데 아무리 적은 술의 용량이라도 결국 뇌에는 안 좋은 영향이 미쳐지거든요. 그런데 알코올 분해 능력이 뛰어나고 알코올에 대한 적응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라면 아주 소량의 와인 정도는 섭취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죠. 프랑스에서 나온 연구들 중에서는 와인 섭취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여기서 나온 것은 와인 속에 들어있는 포도에서부터 추출한 라스베나트롤이라는 성분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와인을 2잔 이상 먹었을 때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친 만큼 하루에 한두 잔 정도 소량으로 섭취하시면서 치매를 예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붉은살 육류인데요. 삼겹살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장내 미생물 환경이 안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또 염증 반응을 높일 수 있는 중성지방이나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당히 많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횟수를 줄여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족들끼리 외식을 한번 하기로 했는데 이왕이면 삼겹살보다는 목살 수육을 드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좋은 음식을 좀 선택해서 가려서 드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 이것만 잘해도 노후에 1억을 아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병세가 악화되면 가장 먼저 신경 쓰이는 게 바로 병원비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간병비일 텐데요. 1년 동안 소요되는 간병 비용만 해도 6천만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더 통계 자료도 있더군요. 뿐만 아니라 발생하는 연간 의료 비용만 해도 2, 3천만 원을 초과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새로운 신약으로 뇌에 쌓여있는 베타아밀로이드를 배출할 수 있는 주사치료제가 소개되기도 했는데 연간 들어가는 주사제의 약제값만 해도 5천만 원에 이를 거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만 잘 예방해도 정말 굉장히 많은 재산을 보호하실 수 있는 것일 텐데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뇌를 좀 많이 쓰는 것도 좋고 몸을 많이 쓰는 것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를 많이 쓰면 알츠하이머 치매가 예방이 되죠. 하지만 몸을 많이 쓰면 알츠하이머 치매뿐만 아니라 혈관성 치매도 같이 예방이 되거든요. 자, 이런 운동법 중에 손가락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뇌로빅 동작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뇌의 가장 많은 부위를 차지하는 것이 전두엽이고 이 전두엽 중에 가장 또 많은 부위를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운동신경입니다. 이 운동신경 중에서는 손바닥을 향해서 가는 운동신경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손가락만 잘 활용해도 우리 뇌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활력 있게 쓸 수 있다는 거죠. 평소 쓰지 않았던 방식대로 손가락을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이나 새끼손가락을 움직여주는 방식으로 평소와 다르게 손가락을 써보는 거죠. 이런 동작이 좀 더 익숙해졌다면 한쪽으로는 손가락을 접어주고요. 한쪽으로는 손가락을 펼쳐주는 방식으로 운동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주먹을 쥐고 한쪽은 보자기 이렇게 펼친 상태에서 하나씩 이렇게 펼치고 접어주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이제 다 됐으면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가보는 겁니다. 아마 피아노를 치시는 분들은 이 동작이 굉장히 익숙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음악을 좀 접해보고 피아노를 쳐보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도 제가 많이 추천을 드리는 뇌로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팔을 좀 쓸 수 있는 뇌로빅 동작인데요. 한쪽에서는 네모를 그리고 한쪽에서는 세모를 그리는 방식으로 양쪽 손을 다르게 쓰시면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네모와 세모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양쪽 손을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집중을 하면서 움직여야 하니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손을 좀 바꿔가면서 하셔도 좋고 다른 도형으로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양손을 마치 거울에 붙어있는 것처럼 글씨를 써보는 건데요. 공책을 하나 펼쳐놓고 양쪽 손에 볼펜을 하나 드신 다음에 서로 같은 방향으로 이름을 써보는 거죠. 제 이름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양쪽 손을 활용하면서 똑같은 글자를 마치 좌우 대칭으로 접어놓은 것처럼 쫙 펼쳐서 써보시면 아주 좋은 뇌로빅 동작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가능하면 은퇴 시기를 늦췄으면 좋겠습니다. 노년기 마지막 순간까지도 뇌를 활발하게 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제 사회활동이 많이 축소되니까 집에서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루 종일 그런 영상만 시청하고 계시면은 타인과의 교류 또는 사회적인 교류 자체가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교감 활동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인지력 발휘가 굉장히 적어지거든요. 우리의 오감기관은 나와 대화를 하고 있는 저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나에게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대화를 통해서 저 사람과 교감을 할지 계속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집에서 혼자 계시다 보면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만나시고 많은 교감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활동들을 끝까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